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털을 잡고 나라를 세운 뒤부터 중국과는 좋든 싫든 끊임없이 엮여왔습니다. 이에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말은 안 통하고 거머리처럼 끈덕진 데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중국을 바로 옆에 두고도 한반도와 한민족이 단 한 번도 중국에 지배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놀랍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베트남 정도를 제외하면 티베트와 위구르, 내몽골 등 중국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나 민족들이 현재 중국의 지배를 받는 건 물론 정체성까지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예일대 교수이자 역사학자인 오드 아르네 베스타가 분석한 책이 한국에서도 출판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이 중국이라는 대국의 이웃임에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국가이자 민족이자 공동체로서 유지하고 계승해온 공동체 의식으로 한국인만의 응집력과 의를 들었습니다. 의는 주로 도덕적인 올바름을 가리키며 몇천 년 전 중국에서 나온 유교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한국만의 의로움과 응집력이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 동아시아 대전을 거치며 중국 명나라가 망하고 이후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음에도 절대로 중국에 편입되지 않고 한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로 들었죠. 몽골 제국은 정복한 나라의 왕조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직접 통치했지만 단 하나 현재의 왕이 통치하게 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고려입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저항정신이 유목민족이나 한족과는 달랐던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인데요. 유목민족이나 한족은 강한 자가 나타나면 보통 그 아래에 복속하고 패하고 나면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 민족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끈질기게 외세에 저항했죠. 지배계급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승려, 농민, 심지어 천인 계급까지 들고 일어났죠. 이는 침략자에겐 아주 당혹스러운 일인데요. 지배층을 굴복시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려인들은 머리까지 유별나게 좋아서 외교에 능해 몽골의 내분을 절묘하게 활용하기까지 했는데요. 1259년 고려 고종은 몽골의 훗날 원종이 되는 태자를 항복사신으로 보냈는데 가는 도중 몽케 칸이 죽고 말았습니다. 빈자리를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던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었죠. 30년간 저항하던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 그 먼 길을 찾아와 나에게 따르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이 민감한 시기에 엄청난 행운의 증표가 되어 5대 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는 고려의 국호와 왕실을 인정하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호를 맺었습니다. 한편 동북공정이 본격화되기 반세기 전부터 중국은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는 칭기즈칸, 쿠빌라이 칸 등 알타이의 영웅들은 차이니스로 포장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엄청난 역사 왜곡입니다. 중국이 칭기즈칸을 중화민족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결국 내몽골, 외몽골 등 몽골 지역도 한족의 영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는 몽골 오랑캐를 말에 타고 달려가 제거하고 중화를 회복하며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시키자라는 순원의 중국혁명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현대의 중국 정부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거대한 땅덩이와 엄청난 인구수로 잠재력이 폭발하는 중국이 사사건건 한국의 사소한 문화적인 소품 장신구, 의복, 노래까지 탐내고 나서는 일면에는 문화적 열등감이 깔려있다는 학자들의 시각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중국인은 몽골인을 매우 더럽고 천한 민족이라며 똥고양이, 승냥이 또는 시끄러운 머슴 같은 족속이라고 말하며 비하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과 몽골은 노인을 매우 공경하는 예절 바른 나라로 한국어나 몽골어 모두 존대법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족보를 매우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몽골 속담의 7대 조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숲속의 원숭이와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중국이 모든 민족을 흡수해 한족 95%라 주장하고 단일민족화 시키려 해도 역사적으로 몽골 왕조 시대에는 천한 신분이었던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성공한 알타이 계통의 한국이 명맥을 유지할 뿐 아니라 버젓이 이름을 떨치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한편 베스타 교수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중국에 대한 사대도 한민족이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보는데요. 중국의 신화의 예를 갖춘다고 무릎 꿇고 조금까지 바치는 사대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냐고요? 이는 중국에 대한 사대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몰이에서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아시아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 등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중국과 인접했던 나라들 대부분이 조공을 바치는 등 사대를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민족이나 베트남, 류큐 등을 포함해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과 별개의 독립된 나라였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대 자체가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란 건데요. 오히려 형식적으로나마 중국을 상국으로 인정함으로써 중국이 쳐들어오거나 내정에 간섭할 명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중국의 파트너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이 4대의 진짜 목적이라는 게 베스타 교수를 포함한 사학계 전반의 주장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호란 때 조선을 침공했던 청도, 조선이 항복하고 신하의 예를 갖추는 등 사대를 하게 된 뒤로는 군사적 침공이나 내정 개입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베스타 교수는 이러한 사대로 인해 조선은 중국인들보다 중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조선은 중국의 사대를 하게 됨에 따라 조공을 바치기 위해 중국의 일련에도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선은 중국의 정세와 문물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정보들이 조선이 중국에 대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보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베스타 교수는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 당시 중국에 대한 여러 정보가 담긴 서적이나 기록들이 중국에 보내는 사절단이 오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안보 외에도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각종 하사품을 받거나 현지 특산물들을 사갈 수 있었기에 경제적으로도 사대는 조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라는 공통선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정체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대를 하는 과정에서 쌓인 중국에 대한 지식과 그들에 대한 대응법은 조선을 매우 독특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베스타 교수는 말하는데요. 그 결과 16세기에 이르게 되자 조선은 외부의 배제나 포섭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족국가를 형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베스타 교수의 저서는 고려, 조선만이 아니라 그 이후인 현재의 한반도와 한민족 남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술했는데요. 북한에 대해 베스타 교수는 조선 등 이전의 한반도 국가와 달리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거의 불가능한 불안정한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미국 등 서방 세력과의 완충지대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 및 문화 교류는 미국의 우방인 남한과 주로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베스타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면 최근 중국이 우리에게 보이는 고압적인 태도가 왜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명목상 자신들의 동맹국인 북한과 같이 몰에서 이득을 보기에는 북한 꼴이 말이 아니고 김정은도 통제가 어려우니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힘을 가진 남한을 어떻게든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베스타 교수도 만약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위기에 봉착한다면 중국은 북한 정권을 돕기보다 북한, 나아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로 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북한에서 난민이 중국 본토로 오는 것은 막으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한편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협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북한 주민 구호에 나서 호응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봤는데요. 한반도 통일에 협력한 대가로 남한의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거나 통일 후 한반도의 중립화와 비핵화 보장을 요구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베스타 교수가 말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현대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